이번에는요, 정치권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요. 제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통합당 거물들 무소속 출마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민주당 후회하고 있는 건가요? 비례당 바람잡기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통합당 기사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통합당 컷오프 거물들 줄줄이 무소속 출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선 큰 악재되나 이렇게 됩니다. 홍준표 전 대표 어제 기자회견 통해서 공천이 아니라 막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장의 카드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요. 이번 주까지 답 안 주면 뭔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컷오프된 의원들도 반기를 들면서 무소속 출마 계속 그런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될까? 다음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통합당 흔들리는 영남 무독이 무소속 출마 검토다. 공천 탈락 집단 행동 땐 적전 분열 양상 나타날 수 있다. 홍준표, 황 대표 막천 막아달라. 뭔가 최후통첩 비슷한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자, 그럼 홍준표 전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모욕과 수모를 더 이상 참기가 어렵습니다. 황 대표의 한번 그릇을 봅시다. 종지만한지 안 그러면 큰 그릇인지 그걸 판단하는 기회가 이번 양산 을공천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오히려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 때문에 불출마를 선언을 하거나 경선이나 단독 발표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극히 일부 언론이지만은 사천 어쩌고 하는 것은 나를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이 지금 발표되는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무시하고 하는 말이라 이렇게밖에 할 말이 없어요. 이번에 우리로부터 공천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김영호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내가 스스로 눈물의 밤을 지새운 적도 많이 있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유구천 변호사. 홍준표 전 대표가 더 이상 수모 참을 수 없다. 그러면서 약간 최후통첩성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뭔가 결심할 수 있다는 얘기를 시사했거든요. 혹시요, 지금 양산을 공천에 배제가 된 건데 혹시 일각에서는 홍준표 전 대표가 대구로 가는 거 아닌가? 지금 대구 수성을 자리가 좀 비어 있잖아요. 여기를 출마 선언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은? 일단 결단을 한다는 취지의 그 결단 내용은 아마 무소속 출마가 포함된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근데 양산을 해서는 무소속 출마를 하지 않으실 겁니다. 아마 그 지역은 사실은 나동현 양산시장이 시장을 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3위를 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표가 갈리게 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3위로 되게 되면 이제 본인의 정치 행보에 문제가 생기고 해서 무소속 출마를 하게 되면 소위 미래통합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지역을 선택을 하시겠죠. 그래서 아마 무소속 출마가 아직까지는 열려 있다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당에 물론 보태면 되지는 않지만 홍준표 전 대표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기는 공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당내 대권 경쟁을 염두에 둔 공천이 아니냐. 그래서 본인 죽이기 아니냐라는. 그럼 대권을 염두에 했다라는 거는 황 대표 쪽으로 뭔가 힘을 몰아주는 공천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양산을도 사실은 말씀 안 하셨거든요. 처음에는 수도권 오라고 하니까 타협점을 찾은 게 양산을입니다. 그런데 그때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약간 받아들인 듯한 뉘앙스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대권 행보를 염두에 둔 공천이 아니겠구나라고 또 오해를 푸셨다가 그래도 양산을 또 안 주고 컷오프 하시니까 아마 다시 또 그런 오해를 품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독자적인 행보를 하지 않으실까라는 염려스러운 예상이 됩니다. 윤기찬 변호사가 지금 뭐 이 통합당 쪽에 계시니까 뭐 잘 아실 것 같은데 일단 무소속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리고 한다면 대구로 갈 수도 있다. 이런 거네요.
뭐 대구로 특정 지역을 거론하기 어렵지만 예. 미래통합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지역을 선택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다면 또 이게 상황이 또 복잡하게 될 수도 있네요. 아까 말한 여러 가지 또 뭐 갈등 국면 뭐 이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자, 이번에는요. 민주당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일당 뺏기면 안 된다. 이해찬 대표 얘기고요. 비난은 잠시다. 이낙연 전 총리 얘기입니다. 민주당 비례당 바람잡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총선 다가오자 명분보다는 실리론. 정의당, 민생당은 이런 비례연합당에 부정적인데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만 참여하게 된다면 사실상 민주당만의 비례 위성정당이 된다. 뭐 이런 지적이에요. 지금 발언들이 좀 바뀌면서 요새는 바람잡기성 발언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만평입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요. 여기 보시면 이게 무슨 만평일까 그럴 수 있는데 위에부터 좀 봐주시죠. 여기 보면 정치개혁 성금함. 아마도 이게 정치개혁, 그러니까 선거제도 바꾸는 거를 묘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은 성금을 기꺼이 내죠. 근데 옆에 보면 통합당 돈은 들고 있는데 돈을 안 놓고 있어요. 성금함에. 그러다가 민주당은 놓고요. 통합당 가만히 있죠. 그런데 여기 얼굴이 빨개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가 모금하면서 절로 떨어졌습니다. 돈 안 내겠다는 표시를 했어요. 그러자 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안 내고. 그러자 민주당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뭔가 성금함에 다시 돈을 꺼내기 위해서 손을 집어넣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비례 위성정당 얘기 그동안 엄청난 비난을 했었는데 민주당이 막상 그쪽으로 가고 있다. 이거를 지금 묘사한 만평입니다. 여러 곳인데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군요, 지금. 자, 요거 저희가 논평 듣기 전에 준비한 영상이 있거든요.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전당원 투표 실시의 건과 관련하여 내일 의총을 열어 의견을 수렴한 후에 다시 최고위 결정으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최고위원들의 결정은 의원들의 의견을 다 듣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것에 공감대가 모여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견을 충분히 들을 필요가 있을 정도로 이 사안이 중대하다. 원래는 지금 의총이 없이 가는 과정이었는데 오늘 논의는 의총까지 포함을 시키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공감대가 있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차라리 연동형 비례제를 후회한다고 고백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에 눈이 멀어서 야합 세력 간의 밀양마저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비례민주당의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 마치 절대적인 정치개혁 과제인 양 억지를 부려오지 않았습니까?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하겠다는 것 사실상 책임 회피용 술책에 불과합니다. 민주당 스스로 연동형 비례제가 민심 왜곡 선거법이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민주당이 얼마 전에는 최고위원회를 열었지만 확정을 못하고 당원 투표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은 또 의총을 열어서 또 논의하겠다 했습니다. 계속 회의를 엽니다. 이거는 하고는 싶은데 명분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같습니다, 지금요. 최경선 의원이.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들을 좀 너무 바보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까 만평을 저는 한마디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만평에 보면은 민주당이 성금을 넣는데 통합당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처럼 그려놓았는데 사실은 통합당이 그때 되게 말렸죠. 아, 넣지 말라고 말린 거다. 선거법을 통과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는데도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평은 좀 잘못된 거죠. 사실은 선거법은 이때까지 야당과 합의하에 계속 통과시켰는데 제1야당을 제껴놓고 통과를 시켰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이런 부작용이 있을 거라는 걸 충분히 법이 통과되기 전에 이미 얘기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다가 이제 와서 말을 바꾸면서 비난은 잠시라고 말을 하는 것은 정말 국민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무시한다. 이런 말밖에 드릴 수가 없겠네요. 오창석 평론가, 지금 민주당은 좀 속으로 후회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정치는 현실이니까 의석수를 뺏기고 난 다음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저도 만평 먼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미래통합당이 성금한 근처에 돈을 들고 온 것처럼 표현하는데
선거관 근처 오지도 않았어요. 아, 여기 돈도 안 들고 왔다. 돈도 준비한 적이 없습니다. 두 분 다 지금 안평을 좀 수정해야 된다고 보시네요, 지금. 네, 이거 미래통합당 애초에 저 선거관 근처에 온 적이 없기 때문에 돈 들지도 그 않고 사진은 오지도 않았다. 애초에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예. 일단 기본적으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인물의 다양성을 준비한 것이고 예. 지금 개혁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당제로서의 다양성을 확보한 겁니다. 근데 지금 다당제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결국은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택할 수밖에 없다.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국민들에게 돌을 맞고 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감수하면서도 비례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결국은 현실. 꼼수를 꼼수로 대응하는데 그 비난은 달게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정도 얘기 하면서 정도 얘기가 아니라 꼼수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꼼수의 꼼수다 모르고 꼼수를 꼼수가 아니라고 그러냐 뭐 또 여러 가지 또 비평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마지막 이슈가 될 것 같은데 경제 기사 좀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일면 기사 때는 주식시장 얘기를 했는데 유가 심상치 않습니다. 하루에 선물이지만 30%까지 막 내려가고 그럽니다. 지금. 유가 30% 곤두박질에 공포감 폭발했다. 자, FT, 영국 언론이죠. 금융위기 후 최악의 날을 맞고 있다. 경제 심상치 않다. 유가가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지금 이런 걱정들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유가 코로나19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다른 이유도 또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미국을 견제하려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우디가 감산하자고 제의했거든요. 유가가 빠지니까 줄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럴 필요 없다. 늘리겠다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유가가 오르면 미국의 셰일 석유가 유리하니까 미국에 유리한지도 우리는 못한다. 오히려 우리 증산해서 미국 꺾어놓겠다. 이런 또 정치적 계산이 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경제가 출렁출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 세계 석유 시장 점유율을 올리는데 배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시름시름 하는데 여기에 정치가 또 개입을 한 겁니다. 세계 정치가요. 그러면서 더 악화되고 있다. 기사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